자, 이 상호 질의의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서 혹시 패널들께서 좀 더 확인해야 되거나 질문해야 될 게 있으면 해주시죠.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쟁점이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실행권자고 국토부 장관은 사업승인권자입니다. 근데 한나라당의 LH 문제라든가 그리고 학습을 보면은 잘 약속을 안 지키는 곳이고 이럴 때 그 하나의 공문을 가지고서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공문으로 보내서 명확하니 원안 신축대로 가겠다라고 밝힌 부분을 일단 믿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면은 사업권자가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권자가. 그건 시행권자가 아니라 대행권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토해양부 장관. 원안 추진, KTX 원안 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그 2012년도 예산에는 50%는 국가 예산으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0%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 못 오겠다. 돈 없어도 못 오겠다. 이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철도시설공단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지 이게 완전히 끝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 CBS와 전북 도민일보, JBC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50초. 유성엽 후보, 강광 후보, 김항술 후보, 장기철 후보, 그리고 김정기 후보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읍시에는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이 3대 첨단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정읍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이나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소가 설립돼서 운영되기는 초기 단계고 현재 그 인근에 첨단 산업단지 30만 평도 현재 그 단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활성화 효과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단지가 완성되고 나면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1차적으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보다 더 여기서 나가서 거기 기업들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정읍 시민이 출자를 해서 정읍 시민이 기업주가 돼서 그 기업을 운영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정읍 시민, 정읍시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강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50초입니다. 네, 정읍의 미래의 꿈이요 희망이 방사선 세계의 국책 이루어지면서 30만 평 조성한 데 있습니다. 저는 30만 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100개 내지 80개의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사선에서나 생명공학용 안정성 평가위에서 나온 연구품을 공장에서 생산 판매해서 수출하면 우리 정읍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거기에 리더츠 사업까지 같이 함께 오면은 그 일대의 만여 명의 시민들이 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항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읍의 방사선센터나 생명과학센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고용 창출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은 어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격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것을 전님 정치인들 분께서 유치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읍의 격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어서 장기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50초입니다. 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미래를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신정동 3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3대 국책 연구기관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부수된 첨단 산업과학단지 이것이 우리 정읍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성엽 후보께서 시장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데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신동동 주민들의 막 거센 저항이 부딪혔고 이것이 사업이 늘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분양가가 58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치솟아서 이제 거의 지금 손쓸 수 없는 시간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정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본 후보가 지금 공약을 낸 게 첨단 연구단지 내 기초과학 노벨 연구소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전에 지금 시설 용지로 지금 천안, 청원, 연기, 세종시 기능기구에 약 건축 면적 한 15만 평, 부지 면적 48만 평의 기초과학연구원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17년까지 3조 5,400억 원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제 보관으로는 우리 심대평 대표께서 우리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께서 저하고 네, 됐습니다. 이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자, 이제 두 번째 패널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패널 질의는 한 패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후보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읍은 농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의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지금 비료값을 담합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신지요? 비료값 담합 문제가 현재 그 현안이 되어 있다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비료값이 많이 올려서 농민들이 지금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이 지금 반값 공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약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 농민회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협의해서 이 공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약집에 제가 보니까 한미 FTA를 절대 폐기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론도 정확하게 폐기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당론과 배치되는데 이 폐기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당론과 배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죠? 저는 우리 정읍 지역에 그리고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서 우리 당론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고 싸울 겁니다. 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지켜가시기 바라고 제가 농민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X 정읍 역사가 정읍의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KTX가 정읍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 동의는 하지만은 이 선거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발전에 이 KTX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정읍 발전, 지역 발전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효신 패널께서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고창이 고향이 여기서 예.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예. 서울 올라갈 때 어렸을 때 늘 정읍역을 통해서 올라가셨죠. 네. 고창에서 정읍역을 거치지 않고 올라갈 방법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KTX라는 것이 1912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아니 여기 지역 경제 어떤 발전하기 아니 지금 정읍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 역도 지금 기하로 대해서 좀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정읍역이 정읍의 희망이다. 이건 그럼 정읍에 대단히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KTX 정읍역은 전남북 서해안권의 7개 시군의 거점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남북 7개 시군의 주민들이 수도권을 가는 유일한 접근 통로가 될 겁니다.
사람이 모이고 예, 저기 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정읍역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읍역이 어떤 지역 발전에 경제 효과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한 설명을 가지만 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이 후보께 정읍시 경제특별시 만들겠다. 지금 원래 경제부 기자를 하셨는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는데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무엇이 잘못됐기를 경제민주화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장 중심의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경제민주화하고 정읍 경제특별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경제 민주화가 됐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까지도 우리 경제 민주화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읍경제특별시라는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화두와 관련돼서 이제 새롭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신갈농민학교 전신이 그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상업농경영이라고 그 당시에 최신식의 그 농업의 기법을 도입하신 분인데 약간 좀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사설 연구이라 이렇게 정리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신 걸로 했는데 오히려 공약을 보면 농업 분야 관련 공약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공부에는 지금 있습니다. 예, 공부에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이게 잘. 그렇습니까? 그럼 농업 분야 관련 네. 공약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 정읍이 전국적인 축산 농가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 농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요즘 화두가 사료값 때문에 축산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 곡물 시세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료값에 비한 이 한우 가격의 투입 그런 생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휴경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휴경동지라고 하죠. 우리 한철 일모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약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예,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재배를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예. 당에서 내건 농업 지원 관련 공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는 제가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직 정강 정책에 대해서 확인이 않고 나오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규 후보께서는 10만 명을 그럼 당에서 육성한다면 정읍에서는 몇만 명이나 육성을 할 수 있다고 농업 생각합니까? CEO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 몇만 명 정도 얼마 정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인구 대비 한 10%는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10%를 하겠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농업 자체를 우리가 1차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3차 산업, 4차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지금 농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사막에서 엄청난 농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농법, 우리가 발상의 전환, 상상력을 동원한 농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중에 보니까 학교 앞 동문 간의 교류 확대란 타임캡슐 사업 추진이다. 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상당히 막연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타임캡슐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내걸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정책에도 있더라고요. 타임캡슐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든지 중학교 다닐 때 자기가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자기가 뭐가 되겠다. 그런 자기의 꿈을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후 40년 후에 그 캡슐을 개봉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책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그걸 쓴 사람이나 앞으로 그 학부모나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으로써 학교가 건전해지고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여러 학교에 대한 문제, 재정 문제도 이 기부금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양진규 패널에게 기회 드립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아까 FTA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셨고 재협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는 재협상이 진행된 상태로 지금 효력이 발효됐죠. 네. 만약에 다시 어떤 그 피해 대책 등의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재협상인데 이 재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폐기입니까? 아니면 인정하는 겁니까? 아다시피 법을 준수해야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폐기는 아니고 법을 준수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 재협상을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기필코 재협상까지는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집을 봤습니다. 공약집에 보니까 현실적인 노인복지, 불편 없는 장애인 복지 이건데 현실적인 노인복지의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노인복지. 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노인당.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당이 운영하는데 힘듭니다. 경로당 지원 이렇게 예, 노인당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아다시피 노인 어르신들이 가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복지관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발굴 더 해야 된다. 그걸 현실적이고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유아는 성장기까지 무상책임 이렇게 했는데 성장기는 몇 살까지로 상정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성장기라고 하면 아주 유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적어도 5살까지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5살까지를 네. 성장기로 보시고요. 네. 그 지역개발 정책 보면요. 여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당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읍이 여성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대장산 사계절 관광도시를 만드는 저수지 밑에 하나는 청소년 수련원, 그래서 동학의 정신을 배우가고 하고 하나는 여성의 전당을 만드는데 우리 정읍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고장 달아 높이 돋아서 벌립니다. 그래서 충절의 고장을 온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배우고 가고. 네. 그래서 그게 여성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 담당하는 네. 그리고요 영세민용 영구임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한 2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저소득층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정책이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수성 1단지에 영세민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다 쓰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더 추진을 해주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서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집단 슬럼화로 인한 그 도시의 어떤 폐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건 뭐 특별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 예방 법제화라고 그랬는데 어떤 법을 상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아들 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은 다 느끼는 바입니다. 학교를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그 생각하고 계신 법의 명칭이 있다면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죠. 아직 그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 정해지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송기도 패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새누리당 김항술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셨는데 예. MB 정권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MB 정권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과 이제 당의 생각은 다를까지만 제 개인의 소신만 네,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말씀해 합니다. 주시죠. 이제 그 기업 CEO 출신이고 이제 그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경영을 해서 그러는지 예, 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밀어붙이기식 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저 소통은 좀 모자랐다고 봅니다. 소통이 좀 안 된,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 독재, 60년대 가난을
극복했던 사람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 독재인데 다시 또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호남의 차별도 같이 곁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발 독재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저는 전북 정읍 산회가 제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읍 칠보발전소 앞을 걸어다니면서 중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거기에 동진 도수로 공사를 최초로 해가지고 네. 농업 발전에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죠. 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그때 시대에 예, 그러니까 그때 시대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개발 독재라기보다는 개발에 앞서서 네. 어느 한 면을 보지 않았느냐, 어느 한 면만 보았지 양면을 다 보진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잘했다 좀 이런 이야기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뭐 큰 변수는 없겠군요. 예, 예. 네, 새누리당이 지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한나라당 이름이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번에 새누리당이 전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다. 그리고 비례대표만 하더라도 전북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그러거든요. 이 전북 홀대, 이 주민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선거 때마다 반발하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새누리당 후보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도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 때가 끼면 세탁에서 입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면서 4대강이라고 하는 경제의 쏠림 현상이나 또 주민들과의 정치인들과의 소통 현상이나 이런 건 좀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헌옷은 당연히 갈아입어야죠. 헌옷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아입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갈아입은 그 옷은 어떠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냐면 국민과의 약속 분명히 지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새누리당이 국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새누리당이 우리 전라북도에 후보를 다 내지 못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냈습니까? 전북에는 7군데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다 4군데가 이제 그 네. 구멍이 뚫려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이 가장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선거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우리 전북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 지역의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못 가지고 현실적으로 후보를 지금 못 내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후보를 내면서 능력이 이게 신뢰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그냥 후보만 낼 것이 아니라 그 정당 투표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 투표와 정당 투표제가 있는데 그런 후보를 직접 내지 않은 곳에서는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이 됐습니다. 예. 이런 걸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 토론, 패널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요. 이효신 패널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성엽 후보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면 짧게 말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 현안 문제 하나로 지금 정읍촌이 지금 생태하천으로 지금 하다가 좀 중단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걸 어떻게 보시죠? 왜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안 하신 겁니까? 글쎄 그 정읍천 자연형 하천 가꾸기 사업은 제가 정읍시장을 할 때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가져온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떠난 이후에 익산국토청에서 이렇게 설계를 진행해서 가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업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달라졌다 내용이 이런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제가 봐도 너무 인위적으로 간다. 이름과 걸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금 그 유성엽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한 일 중에 가장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읍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선거 임기 끝나기 6개월 남겨놓고 이걸 추진하면서 농민들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무치 노력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3억 4천 적자 그리고 농산물 지금 판로라든가 가격 지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세상 일에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문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제는 지금 현재 시급한 과제는 아니 부정적으로 보시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시냐. 유통의 혁신이다. 네.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유통의 혁신을 위해서 아니 이 지역에 농업 예. 판로에 기여를 했냐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다고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그 시도 자체는 대단히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역할을 지금 네. 잘 못 하고 그러니까 순환 복합 영농 육성 이렇게 했는데요. 요 말은 사실은 농업이 가장 현안 문제는 판로하고 가격 지지인데요. 이건 별 영향을 못 주는 거거든요. 물론 생산이나 친환경, 복합 영농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바꿔서 그 공약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첫째는 각종 직불제를 대폭 보완해서 농업 농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그 다음 과제다. 아니 일반 얘기 마시고요. 이 순환 복합영농은 순환 복합영농은 생산 측면에서의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이고 이제 맨 마지막이 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제가 공약 중에 아주 국회의원이니까 나름대로 법률로 왜 이렇게 다 정리가 잘 돼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이건 국비 사업이니까 재원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유류세 같은 경우는 국가 재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거든요. 근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원 확보에 미온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정확하니 그 어떤 사업비를 산정해서 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욕을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한미 FTA에 대해서 입장이 아주 모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만약 그 KTX에 대해서 지금 변수가 있다고 보는 후보가 있고 유력 정당도 근데 반드시 추진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걸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챙기겠다라는 소리에는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되고 네. 다음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됐습니다. 한미 예. FTA 문제는 예. 답변을 한미 FTA 문제. 그러면 그냥 폐기냐 제 계획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미 FTA 문제는 사실은 단답형으로 시간 없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인데요. 후보들에게 4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광 후보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 유성엽 후보까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봤습니까? 여러분 강광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20년 동안 5번을 떨어지면서도 정업을 공부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시장을 오면서 일 많이 한 이 강광희. 국가를 이루고 우리 정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정업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일본의 국회의원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이어서 김항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정읍 시민 여러분 자리에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으로 정읍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탱자나무 가시에서 풍선 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오늘 많이 느낍니다만 정읍에 문제됐던 KTX 문제 이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 때 정치인들이 애를 써서 정읍에 만들어 놓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산이 문제라면 이 자리에서 화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집권당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어주십시오. 예산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국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의 의사를 그저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단순한 명예직 의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4년은 잃어버린 4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소속 정치 실험은 단 한 번으로
이번엔 2번 장기철로 바꿔주십시오. 희망의 정읍을 시민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갖고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세종시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처럼 정읍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나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대전을 보십시오. 대전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지금 건축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를 확 바꾸어 잘 사는 정읍, 행복하고 풍요로운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국가와 정읍 지역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여 도약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져. 시간 됐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유성엽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번 19대 총선은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읍과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후보분들 다들 뭐 훌륭하시고 좋은 점 많이 같지만은 이분들 국회로 올라가 보셔야 또 초선입니다. 세제비 되지 마시고 4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훈련받은 저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읍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크게 힘있게 이룰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금까지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5분의 후보 그리고 4분의 패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4월 11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